드디어 디즈니 플러스 폭군 다 보고 왔습니다. 솔직히 최근 디플 작품들 보면서 실망한 적이 많아 이번 작품도 그렇겠지 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꽤 재밌게 봤습니다. 무빙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디플에서 인상 깊게 본 느낌인데 이야 정말 가뭄에 콩이 나긴 하는구나. 여하튼 오늘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드라마 총평하면서 장단점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 스토리 가볍게 정리하면서 결말 해석 및 시즌2는 나올지 마녀 세계관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하인드 장면까지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폭군은 캐릭터를 아주 잘 살린 익숙한 맛의 재밌는 액션물이다 라고 일단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캐릭터를 아주 잘 살렸다고 했는데 정말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먼저 차승원이 맡은 임상혁. 2화부터 등장하는 이 임상이라는 인물은 평소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존댓말도 쓰고 어눌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어서 약간 약할 것 같다는 이미지를 팍팍 주죠. 하지만 임무와 관련된 일에서는 태도가 한순간에 돌변하고 아주 뛰어난 능력의 킬러가 돼버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임상이라는 인물이 캐릭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들 대부분 임상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드라마 재밌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차승원 형님의 연기력 또한 훌륭했죠. 아 근데 살짝 독전 느낌이 있긴 함. 서영락 대리. 좋네. 아주. 현장에서 사람들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고 씬을 이끌어갈 땐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웠고요. 총격신의 박자와 템포감을 다 그냥 본인이. 이거 한번 써볼까? 소극적인데 다분히 폭력적이고 노쇠한 듯한데 굉장히 민첩한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닌 그 해결사 혹은 청소부. 순식간이야 이게. 얕은 진부할 수도 있는 인물이지만 차승원 형님이랑 뭔가 딱 맞는 느낌이었고, 또 이 형님이 연기 잘하는 건 원래 알고 있었기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사실 예상외로 엄청 인상 깊었던 인물은 바로 김선호 배우가 연기하는 최국장. 이 최국장은 국정원의 국장으로 강화 인간을 만드는 폭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운용해온 인물이죠. 사실 이 드라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매력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강자, 약자를 가리지 않아요. 존대를 하다가도 선배들을 까내리거나 국가를 무시하면 미국 쪽 세력이든 그런 거 무서워하지도 않고 갑자기 빡치는 표정을 지으며 싹 박히는 말투까지 엄청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놨습니다. 물론 김선호 배우의 연기력도 한몫했죠. 우리가 만만하냐? 너네는 다 하면서 우리는 왜 하면 안 돼? 라는 대사를 치는데, 특히 이 장면에서는 대사의 호흡이나 표정, 말투까지 이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사실 젊은 엘리트이자 극단적 성향의 애국자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최국장이라는 인물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쓸쓸하고 외로운 역할에 이런 인물을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로 표출해낼지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최국장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요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클로즈업을 찍고 미묘한 감정들을 표현해야 되는 데 있어서 김선호 배우가 정말 힘이 있는 배우구나. 어떻게 저런 느낌을 표현을 하지? 내가 분명 이 대본을 다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먼저 가. 오케이. 너무 위 두 사람의 초점을 많이 맞추긴 했는데, 물론 저 두 인물이 저한테는 가장 강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조윤수 배우가 맡은 최자경역도 좋았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전작의 주인공들인 김다비나 신시아처럼 여자 주인공 역의 신인 배우를 캐스팅했죠. 솔직히 저는 마녀 시리즈에서 좀 오글거린다 하는 느낌을 받은 부분이 몇 장면 있었기에 폭군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봤는데요. 이번에는 최자경이 쌍둥이 오빠와 의식을 공유하는 이중인격의 설정으로 나오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글거리는 느낌을 줄 뻔했지만, 뭔가 엄청난 전투력 때문인지 계속 살기가 느껴져서 유치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긴장은 하지만 액션은 잘 소화해내는 조윤수 배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멋있는 역할을 내가 한다고? 자신 있지? 네. 슈스로 간다. 네. 원초적으로 짐승 같은 액션을. 가냘픈 몸으로 어떻게 저런 동작이 나올 수 있지? 잘했어. 내가 저 역할을 맡았으면 저렇게 수행할 수 있었을까? 야, 이 친구 아주 좋은 배우가 되겠구나. 네, 그 다음으로 폴역을 맡은 우리 강우 형님 참 잘했습니다. 장난이고 정말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 폴역도 아주 잘 소화하셨죠. 하지만 폴이라는 캐릭터는 CIA 출신이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좀 포스도 없고 약간 허무하게 죽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전투력도 좀 있는 인물이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약간 말로 싸우는 느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죽는 게 낫지 않겠냐? 베테랑에 정말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사실 스토리는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이 들지만 이 아는 맛을 가지고 잘 요리해낸 작품 같고, 특히 1, 2화가 끝나고 중후반부에서는 전개도 빠르고 액션 호흡도 시원시원하고 재밌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의 매력은 엄청 잘 뽑았다로 장점은 마치고요. 그럼 보면서 느꼈던 단점들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화의 속도감. 사실 처음부터 관여사가 나오면서 채국장이랑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데 마녀를 보지 않았다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헤드원이랑 해사는 뭐고 누가 누구 편인지, 최자경이 탈취해오는 샘플은 정확히 어떤 건지 솔직히 좀 불친절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 세계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해는 잘 안되고 일하는 등장인물 소개까지 길다 보니 조금 지루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녀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면서 마녀 1편에 구자윤 아버지 역의 배우를 이번에 노교수 역에 쓰고, 마녀 2편에 강화인간 톰 역의 배우를 이번에는 악어 역에 갖다 썼는데, 세계관을 구축하는 시리즈에 같은 배우를 다른 역할로 맡긴다는 건 마녀 시리즈 팬들이라면 의아해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박훈정 감독님 작품을 보면 배우들 목에 힘이 좀 바짝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허세 그런 게 조금 가한 느낌? 여하튼 보면 담배는 맨날 피고 있음. 물론 작품 특성상 무거운 분위기를 내고자 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크게 극진행에는 방해되지 않는 요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스토리 아주 가볍게 정리하면서 결말까지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는 한국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폭군 프로젝트로 인해 시작되죠. 갑자기 회사에서 공장을 덮쳤나봐. 요네스 팀에서 샘플 하나를 남겨뒀던 모양이더라고. 다시 찾아올 겁니다. 결국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샘플을 미국에 넘기려는데 그 샘플이 배달 사고로 사라지게 됩니다. 배달 사고라고. 대체 그 샘플의 내용이 뭡니까? 일명 폭군 프로그램이라는 초인 유전자 약물. 여기서 샘플의 정체를 알려주는 한 사람. 네, 이번 작품의 주인공 중 한 명인데요. 배우 김강우가 연기하는 해외정보기관 소속 폴력으로 이 폭군 프로그램의 마지막 샘플을 폐기하려 하는 사람이죠. 저자고 감당도 못할 이런 바이러스까지 만드셨어. Where the fuck is the tyrant?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샘플을 차지하기 위해 모여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차승원이 맡은 임상은 폭군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 전직 요원입니다. 이분 어디 계십니까? 자, 임상? 괴물 아씨 은퇴하지 않았어? 퇴직금이 얼마 안 됩니다. 다음은 김선호가 맡은 최국장, 국가기관 소속이지만 비공식적으로 폭군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인물이죠. 최국장 네가 회사 승인도 없이 운영해오던 그 비공인 프로그램 샘플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 못합니다. 저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 조윤수가 연기하는 자경역은 샘플 탈취를 의뢰받은 기술자. 니들이 날 잘 모르는구나. 결국 최국장의 안전가옥에서 모두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가옥으로 가져왔던 케이스 안에는 샘플이 없었는데요. 사실 샘플은 이미 최자경이 훔쳐갔고 악어 2와 싸움 도중 샘플이 깨지며 자경의 몸에 주입된 뒤였죠. 결국 강화인간이 된 최자경은 악어 1마저 무찌르게 되고 폴 또한 임상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때 쳐들어온 사국장 무리. 최국장은 K 베놈이 되어버린 최자경에게 너는 국가 재산이다. 해가 뜨고 있으니 다른 이들이 너를 찾기 전에 도망가라 고 말을 하고, 자경은 이에 망설이다 결국 사라지게 되죠. 임상 또한 포박대나 잠깐의 틈을 노려 창문을 깨고 강으로 뛰어들고, 이후 최국장은 총을 빼앗은 뒤 정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총을 자신의 머리에 쏴버리며 자살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강에 빠져버린 임상은 정신은 잃었으나 빠르게 헤엄치는 무언가에 의해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되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럼 과연 임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차승원은 한 인터뷰에서 정신을 잃은 임상은 제3의 종족에 끌려가 실험을 통해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죠. 만약 시즌2가 나온다면 강화인간이 된 폭군 최자경과 실험으로 다른 능력을 얻게 된 임상의 이야기가 주가 되겠네요. 그런데 임상은 강화인간 말고 그냥 인간계 최강 크리링 느낌이 좋았는데.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에필로그. 극중 자경의 아버지로 나왔던 최 선생이 나오고 초췌한 꼴의 어린 자경이 찾아옵니다. 최 선생은 그런 자경을 받아주는데, 그런데 이때 자경의 눈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비춰지죠. 이를 보아선 자경은 이미 어릴 적부터 마녀 프로그램 등 어떤 실험을 받았던 인물인 것처럼 보이고, 이 때문에 모두가 견뎌내지 못했던 폭군 바이러스를 자경이 견뎌낼 수 있던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 과거를 통해 마녀와 폭군의 세계관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 마녀와 폭군은 강화인간 프로젝트의 각각 서양 버전, 동양 버전으로 나눌 수 있죠. 애초 마녀 프로젝트의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초능력 인간 개발 실험을 자행해오다 이 사실이 세계에 알려진 직후 미국 내에서 실험을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해외 지사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 지사에는 한국, 중국, 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때 한국에서 나온 2세대 강화 인간이 바로 마녀 1편의 김다미입니다. 그러다 미국 쪽에서 강화 인간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프로젝트 폐기를 명령, 한국에서도 제거 작업을 시작하죠. 이때 김다미가 탈출해버린 게 1편의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즉, 요 부분 마녀 프로젝트가 쉽게 말해 미국산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산에 대항해 나온 국내산이 바로 폭군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채국장이 비밀리에 진행해온 프로젝트죠. 한국의 핵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허용하지 않는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폭군 프로젝트 또한 허락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해도원 세력인 포를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 제거 임무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주된 이야기, 사국장은 미국 쪽 사람이었기에 정보를 주었을 테고 이제 한국의 재산이 되어버린 폭군 최자경을 잡기 위해 마녀 프로젝트의 인물들이 투입되는 한국 미국의 마녀와 폭군 최자경, 임상 등의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인체 실험을 받던 최자경의 과거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현재 폭군이 공개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국내에서는 물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반응이 꽤 좋은 걸로 보아 충분히 후속작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좋아하는 세계관이기도 하고 꽤 흥미롭게 본 만큼 앞으로 영화든 시리즈든 계속해서 나와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폭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비하인드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갈매기가 강해도 사냐? 중간에 칼집이 났어. 칼집이 났어? 한 번만 다시 해주십시오.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해주십시오. 와, 안 돼.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배우. 네. 아니 아까 지금 다 비웃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비웃는 것 같은데?